80년대에만 650명의 아이돌이 데뷔를 합니다. 오디션장에서 세이코 노래 한번 안 불러본 여자애가 얼마나 됐을까요? 세이코의 히트곡 한 구절도 모르는 아이돌이라고 해도 그 소녀의 하트 어딘가엔 세이코 핑크가 은은하게 이게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난도밖에 모르는 바보 DJ 스콜입니다. 2월 22일 세이코 내한 공연 다들 즐겁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로 여운이 아주 진하게 남아서 공연 후기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런 거는 좀 저보다 더 즐겁고 밝고 생동감 있게 잘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뭔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세이코 관련 영상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한국 최고의 쇼와 아이돌 매니아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일본 80년대 70년대 여자 아이돌 레코드 3,000장 이상 모아가면서 나름대로 알게 된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영상을 통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왜 세이코가 근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마츠다 세이코야말로 80년대 일본 여자 아이돌 전성기를 열어젖히고 그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개척해 나간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격변하는 시대 전환기 대중의 요구에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7, 80년대 아이돌 가수들 정말 많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두 사람 꼽으라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70년대 야마구치 모모에 80년대 마츠다 세이코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건 80년 3월에 모모에가 은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인 4월에 세이코가 데뷔를 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크로스페이드 되죠. 핑크레이드 붐이 저물고 캔디즈가 무대를 떠나고 연이어서 70년대 여자 솔로 아이돌로는 가장 크게 성공을 거뒀던 모모에마저 은퇴 선언을 하고 나니까 아이돌 시장은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죠. 음반업계에서는 제2의 모모에를 찾아 애타게 헤맸습니다. 70년대 후반이나 세이코 데뷔 후인 80년대 초반까지도 그 앨범 자켓이나 노래 분위기, 곡 제목, 가사에서 그 모모의 분위기를 풍기는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제2의 모모에를 찾아서 공백을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대중이 원한 건 제2의 모모에가 아니라 제1의 누군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는 듭니다. 그리고 그 제1의 누군가는 세이코였죠. 보통 우리가 인류사를 기록할 때 기원 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나누죠. 지금은 기원 후 2026년이고요. 비슷하게 쇼와 아이돌 역사는 세이코 데뷔 전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담이지만 그 기원 전후로 나누는 기준이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를 성자라고 부르죠. 재밌게도. 예수 없이 신약 성경을 논할 수 없듯이 이 80년대 아이돌 음악 역사도 세이코 빼고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관련된 재패니즈 아이돌이라든지 아이돌 80년대사 이런 다양한 책들을 제가 참조하고 있는데 항상 가장 첫 장 혹은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마츠다 세이코입니다. 당시 세이코 등장했을 때 임팩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묘사한 글이 여기 책에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80s 아이돌 라이너 노츠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당시 고1이었던 우리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앨범 같은 거 사면 지는 거다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룰이 퍼져 있었다. 터무니없는 규칙이긴 했지만 그 시절에는 레코드 대여점 같은 것도 없었고 아르바이트 금지인 고등학생이 한 달에 앨범 한 장 사기도 힘들었다. 그런 시기에 아이돌 앨범을 산다니 그야말로 금기 행위였던 셈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금기를 깨고 스코어를 사버린 거다. 2, 3일 후
그 사실을 조심스럽게 친구 한 명에게만 얘기했더니 그날 안에 빌려달라는 애들이 우리 반에서만 10명 이상 몰렸다. 3일 후에는 옆반, 심지어는 교실층이 다른 애들, 그것도 말 한두 마디 밖에 나눠본 적 없는 애들까지 자기들끼리 예약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내 스콜은 거의 한 달 동안 친구들 사이를 돌고 돌며 완전히 혹사당했다. 그만큼 모두가 마츠다 세이코라는 아이돌에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여자아이, 처음으로 연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아이돌이었다. 참고로 이 책 다양한 아이돌의 앨범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장이 모모에, 두 번째 장이 세이코의 음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시대의 전환을 다루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스타덤에 오른 다음에도 세이코는 80년대 전성기 동안 쉼없이 달렸습니다. 세이코의 레코드는 늘 작품성도 훌륭했지만 높은 대중성을 담보했죠. 24곡 연속인가? 네, 아마 24곡일 겁니다. 24곡 연속으로 내는 싱글마다 차트 1위를 했죠. 이건 정말 대기록이고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는 당시에 아이돌들은 레코딩과 무대는 물론 그 방송 및 현장 홍보라는 아주 가혹한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뭐 보통 이제 일본의 80년대 여자 솔로 아이돌 붐과 필적할 만한 것으로 요즘 그 K-팝 아이돌 씬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이 다른 시대 배경 속에 모두 화려한 무대와 빛나는 미소 이면에 굉장히 고된 과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고됨의 종류가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K-팝 아이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고생스러운 연습생 시절을 겪고 나서야 정말 소수의 인원들만이 빛을 볼 수 있는 아주 가혹한 과정 속에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쇼 아이돌 경우는 데뷔하고 나서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자기 뭐 채널 같은 걸로 이제 다양한 루트로 많은 이들에게 동시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공중파 출연이나 잡지 촬영 같은 매체 일정은 당연히 소화를 하면서도 전국 반방 곳곳에 열차와 자동차와 비행기로 다니면서 사인회를 하고 악수회를 하고 백화점 무대에 서고 이런 거를 끊이지 않고 했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을 회고하는 인터뷰를 보면 뭐 하루에 신칸센으로 도쿄 오사카를 2번 왕복을 했다. 뭐 스케줄 다 끝나고 숙소에 들어와서 한두 시간 잤더니 또 일어나서 촬영을 나갔어야 했다. 그렇게 뭐 몇 주 연속으로 보내다가 응급실에 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혹한 일정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그래서 매니저랑 야반 도주를 시도했다거나 자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연속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째고 잠적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세이코는 데뷔 직후부터 탑 아이돌급에 올라서 결혼 출산 시기를 제외한 그야말로 내내 최정상의 위치에서 그 엄청난 스케줄의 압박을 소화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캔들 같은 건 간간히 있었지만 그 무대나 노래에서만큼은 한 번도 수준의 이하의 결과물을 내놓은 적 없는 점, 그리고 전성기 내내 대중이 원하는 아이돌상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명의 아이돌이 아니라 쇼 비즈니스라는 업계에 있는 모두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그 이상의 영역에 이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올림픽으로 치면 피겨 스케이팅이나 체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전설적인 선수가 나타나서 압도적인 연기와 정말로 까마득하게 높은 거의 만점을 획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선수들에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세이코는 정말로 그런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래, 세이코가 80년대 아이돌의 근본인 건 알겠어. 근데 왜 영원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답도 이제 제가 2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데뷔 이래 4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이코는 아이돌 가수로서 활동해오고 있어요. 일본 그 7, 80년대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그 전업주부가 돼서 애 낳고 키우고 남자를 내조하는 게 정말로 당연히 공식이던 시절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자 아이돌들도 뭐
그 활동을 할 때는 뭐 스타고 뭐 연예인이지만 10대 중후반에 데뷔해서 20대 초반에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은퇴하고 뭐 그게 수순이에요. 간혹 연예계에 남아있더라도 활동 영역이나 이미지가 바뀌는 것이죠. 그 야마세 마미라든지 마츠모토 아키코처럼 이제 버라이어티 방송에 출연해서 웃긴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제가 좋아하는 난노나 켐켐처럼 가수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여배우로서의 대중적 이미지가 강해지는 경우도 있고, 노래를 설령 계속 하더라도 아이돌 가수가 아닌 뭔가 디바 스타일로, 뭐 대표적으로 아키나나 요즘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모리카와 미오상 같은 경우가 뭐 이미지를 바꿔서 계속 활동을 해나가는 경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돌 소녀 가수였던 자신의 원점과는 멀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데뷔 이래 세이코는 정말 직업이 계속 아이돌 가수예요. 그런 경우는 저는 세이코밖에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공연 때 정말 실감한 부분인데, 이제 공연이 딱 시작하고 핑크빛 무대가 펼쳐지고 세이코가 푸른 산호초를 짠 하고 시작하는데, 정말 사방에서 저는 침몰하는 배나 이렇게 화재 나서 정전된 그 아비 교환 같이 배성에 고성에 비명 소리에 환호 소리에 막 섞여가지고 약간 뭐 카오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확실히 이게 아이돌 공연이구나. 그냥 왕년의 아이돌 공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아이돌 공연이구나라는 거를 정말로 실감했거든요. 그 영원이라는 게 개념적인 건데, 우리가 영원을 생각할 때 순간들이 계속 무한하게 이어지면 그게 영원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끊어짐 없이 아이돌 가수로서 매 순간순간을 팬들과 만들어온 세이코야말로 영혼의 아이돌이란 칭호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충할 점은, 아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마츠다 세이코라는 아이돌이 그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롤모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성의 사회 활동을 억압하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이코는 출산 후에 복귀해서 당당히 또 성공을 거뒀죠. 그 당시 그 방송을 보면 노래하고 내려오니까 사회자가 그 세이코 씨 근데 애는 누가 키우시나요? 라든지 부부는 뭐라고 안 하시나요? 이런 좀 쌉스러운 걸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꼽을 주는 거죠, 대놓고. 그런 그 겐세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나갈 길을 개척해왔다는 점에서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모든 걸 이룬 다음에는 미국에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당시에 일본에 살던 여성이었어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의 사랑, 자기 야망에 솔직한 세이코를 동경하고 또 영감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넘기 어려운 미국이라는 시장, 그런 벽들, 혹은 뭐 출산 후 일터로 복귀라는 어떤 금기시된 것에도 하나하나 도전해가는 모습에 감탄하고 도움받았을 것 같아요. 예. 이번이 두 번째 세이코 공연이고 12년 전에 큐슈 카고시마에서 세이코 공연을 봤었는데 되게 놀란 게 여성 관객 비율이 엄청 높았어요. 예. 반 이상? 70%? 60-70%는 여성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저는 여자 아이돌인데 왜 여성 팬 비율이 이렇게 많지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녀들에겐 세이코가 아이돌이니까. 더 아이돌리스트 매뉴얼 아이돌 팝스 80, 90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80년대에만 650명의 아이돌이 데뷔를 합니다. 80년대에만. 이 중에서 세이코의 영향력과 무관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집에서 장난감 마이크 들고 가족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꼬맹이 소녀, 그리고 여중생, 여고생이 돼서 오디션장에서 세이코 노래 한번 안 불러본 여자애가 얼마나 됐을까요? 80년대 일본 여자아이들은 세이코라는 빛을 보면서 자신의 꿈을 키운 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세이코의 등을 보고 가다가 자신의 꿈을 이룬 또 다른 아이돌 스타를 보고 그 다음 세대의 소녀들은 또 무대 위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몇 번이나 갈리고 나중에 정말로 세이코 존재, 세이코의 히트곡 한 구절도 모르는 아이돌이라고 해도 그 소녀의 하트 어딘가엔 세이코 핑크가 은은하게 이게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80년대 아이돌의 근본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원의 아이돌이라고 세이코를 부르고 싶은 이유입니다. 저는 세이코 음악 처음 들은 게 아마 2000년대 중반, 대략 한 20년 전쯤 될까요? 그 전까지는 주로 서양의 록 음악을 듣던 사람인데 세이코의 1집 앨범 스코어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고 그 여름 내내 스코어를 끼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이 세계가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계속 꾸준히 점점 일본 80년대 여자 아이돌 음악 세계에 빠져들게 됐죠. 완전히 난노빠가 돼 있고. 아무튼 그것이 모든 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제 아이디도 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최애 아이돌로 난노를 팔로우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난노의 레코드 레이블, 직속 선배이자 제게도 뭐 너무나 뜻깊은 세이코 공연을 보고 세이코의 대단함과 세이코의 위대함과 세이코만이 이룩한 어떤 한 경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 만들어 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DJ 스콜이었습니다. 세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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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코.